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 초반부터 이 미국 증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역시 다시금 2,400선 아래로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네, 회복세를 보이나 했던 우리나라 증시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 힘이 조금 풀린 모습입니다. 다시금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요. 이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죠.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부 김혜영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기업 경기 전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기업 체감 경기 전망치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7월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치가 1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7월 BSI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7월 BSI 지수는 92.6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0.6% 정도 올랐는데요. 문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100을 하회했다라는 점입니다. 통상 BSI 기준 100 이하면은 경기가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고요. 100 이상이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4월 이후 BSI 지수가 4개월 연속 기준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경기가 악화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이른바 삼고 위기에 기업들의 발목이 좀 잡힌 모습입니다. 이 삼고라는 게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를 뜻하는데요. 이 삼고 현상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고 여기에 채산성도 악화되는 데다가 투자 여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돈줄 죄이기에 나선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채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증시도 굉장히 부진해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자금을 여력받을 수 있는 이 조건도 조금 악화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1293원대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13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제조 원가가 상승되면서 기업들의 채산성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느끼는 이 체감 경기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정경련에서는 기업 활동을 조금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혁신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도 수급의 균형을 좀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분간은 좀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랐다고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치솟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9%로 전월 대비해서 0.6%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이 됐는데요. 무려 10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연속해서 3%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향후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측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죠. 물가 인식도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4%대에 근접을 좀 했는데요. 역시나 한 달 새 0.6%포인트 오르면서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물가 인식은 소비자가 지난 1년간 본인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을 뜻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이죠. 물가 수준 전망 CSI는 지금 163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6포인트 상승이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나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반면에 가격이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주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택 매매 심리가 지금 2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98을 기록하면서 100 이하인 상태라 앞으로 주택가격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 또 주택은 조금 내려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조금 높아지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월급 빼고는 정말 안 오른 게 없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 굉장히 높습니다. 국제유가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정말 안 오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외식비도 올라가고 있고 개인의 서비스 요금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통화당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진그룹인데요. 조현민 주식회사 한진 사장이 갑질 논란 이후 3년 만에 공식 성상에 등장해서 이목을 끌었다고요. 네, 조현민 사장이 무려 3년 만이죠. 드디어 공식 석상에 자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좀 했는데요. 조 사장 같은 경우에는 물류를 조금 더 섹시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 중 하나로 이 물류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는 로즈테인먼트를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한진은 업계 최초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제페토에 미래형 풀빌먼트 센터나 또는 또 택배 터미널 등 총 4개의 테마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물류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안입니다. 네, 이와 함께 아시아 탑티어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비전 25도 좀 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핵심은 2025년까지 매출을 4조 5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미래 성장의 기반을 조금 다질 수 있도록 1조 1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자금 재원 마련 확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범일동에 있는 특별부지 3천억 원대 매각을 조금 했었는데 이와 같은 유휴 부지를 매각해서 2천억 원 정도를 이제 확충을 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는 회사채도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네트워크도 굉장히 확장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지금 12개의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19개국으로 조금 늘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M&A와 관련된 부분 공격적으로 조금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질 높은 기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M&A를 조금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기업의 정기 전망부터 한진그룹의 신사업 이야기까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실망스러운 소비자 신뢰지수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캐시우드 발언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게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풀이들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380포인트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에서는 원전주, 풍력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고 또 전일 낙폭을 보였던 유틸리티 관련주들까지도 오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57%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 초반 곡물 관련주들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게임주들까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이 3거래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폭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죠. 기관은 1,154억 원, 외국인은 1,67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처럼 화장품주 사이에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의 대장주격인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다소 아쉬운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9번째 방역 준칙 발표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집중격리 14일에 자가격리 7일에서 집중격리 7일, 자가격리 3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기간이 11일 단축이 된 건데요. 이런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수요가 커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6% 가까운 오름폭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콜마와 이츠한불은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6월 들어서 굉장히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달 들어서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의 주가는 평균 16.3%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평균 하락폭보다도 큰 수치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됐고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면서 은행주가 힘든 영향이 있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최근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대출이자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풀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는 2.95% 하락세, 카카오뱅크는 현재 8%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죠. 우리 금융지주도 현재 4.3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30일부터 3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양산에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 동반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잠시 후 이슈 짚어보기로 하고요. 카카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에 대한 노조 측의 반발에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훈풍이 불지 현재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수젠텍은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분자 진단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출시에도 맥을 못 추리고 있죠. 이번에는 오딘 매출 부진 전망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EM+의 경영권 인수 소식에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었죠. 현재도 25%가 넘는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독일에서 불법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현지 사무소 8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5%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17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아프리카TV 있습니다. 어제 오늘 주가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증권가의 수익성 악화 전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강화를 위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 6%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타머 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타머 사이언스가 개발한 폐암 조기 진단 키트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현재 3.5% 오른 16,2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과 좀 기관 쪽에서 좀 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떤 모멘텀은 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LG생활건강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중국 쪽에서의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과 같은 이 중국 어떤 소비 관련주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중국을 여행하는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기간을 21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한 부분을 방침을 좀 밝혔고요. 우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코로나 상황 그리고 어떤 경기 지표에 가장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중국 내 사업이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어제 이어서 이제 정유주들이 좀 강하죠. SOU,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는 국제유가가 상승폭은 좀 주춤하죠. 하지만 이 높은 가격을 지금 이어가는 부분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좀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정제 마진에 대한 그 부분은 2분기 사상 최고가 아니라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까지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SK이노베이션의 본업은 이제 이 정제마진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배터리에 대한 주가 부분을 많이 연동되는 부분이지만 이 본업 가치가 상승해야 결국 펀더멘탈적인 면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삼성 SDI가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기존에 다른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 대비해서 그 전에는 좀 약간 투자가 좀 보수적이다라는 그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 지금 이제 헝가리나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설에 대한 부분을 활발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전에 불안 심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 SDI,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태킹 공법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삼성 SDI 기술력을 봤을 때는 충분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들이 2분기 실적 추정을 토대로 한다면은 이 올해 영업이익은 4천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20만 원까지도 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57만 2천 원, 목표가는 63만 원, 손절가는 5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웅 차장이 포착한 특징주는 삼성 SDI였습니다.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긴급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긴급 분석을 해보는 마켓 로드맵의 긴급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방등폭을 내어주고 다시 한번 2,400선이 붕괴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골드스타 에셋의 박철민 이사와 자세한 증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 초반부터 미국 증시가 연일 약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2,400선 다시금 좀 하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주요 흐름부터 전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9일 오늘 현재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약
1.7%, 지금 좀 올라서 한 1.4% 정도 이제 내린 2,380선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00억, 35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개인만 약 4,700원을 이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처음에는 이제 1.1% 정도 빠져서 760선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 또 소폭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0.6% 정도 하락 중인 현재 76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2,380선이 붕괴되면서 2,375.67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하락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지금 다시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어 전반적인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업이나 기계, 또 중소형 건설이나 그런 원전 이런 관련주들, 또 유통업이나 섬유의복 같은 그런 경기 방어주들이 좀 대체로 상승을 했었고요. 또 운수장비나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이라던가 의류정밀, 전기차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좀 전반적인 하락을 이렇게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 심리 지표 부진에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도 전일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 급락 영향과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투자 재검토 소식에 2차 전지 업종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기술주 중심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세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한편 이 증권업계 일각에서는요, 현재 코스피가 최대 20%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2,400선의 안착 여부가 결국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금 좀 붕괴되는 모습인데 국내 증시의 추세 전환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증권업계에서 지금 사실 20% 반등 여력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크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저번에도 한 2,500 깨질 때도, 그러니까 사실 온 뉴스가 난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보면은 2,400이 좀 깨지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유독 이게 특히 한국은 좀 숫자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400이냐, 2,399냐, 또 2,401이냐, 저는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심리적인 숫자가 무너지면 좀 순간적인 과매도는 나올 수 있겠죠. 일단은 추세 전환이 되려면은 먼저 사실 긴축을 좀 늦추거나 좀 작은 규모로 또 천천히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급격한 물가라던가 미국도 최근에 이제 빅스텝을 밟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 밸런스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미국 선진 시장에 비해서 다소 신용도가 떨어지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똑같이 이제 급격한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한다고 또 물가가 지금 잡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러니까 물가의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에 좀 연관돼 있다 볼 수 있고요. 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그 수요는 폭증하는데 계속적인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이 끝나야 가장 큰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그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어서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주식 투자 좀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보라는 것이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뻔한 하락을 좀 우려했기 때문이고요. 개인적으로 물가가 계속 안 잡히고 전쟁 끝날 기미가 안 보이면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2,000선도 좀 위협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전쟁이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보고요. 다만 2,000 초반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기본적인 밸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적인 그런 형성이 좀 기술적 매수세도 있고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거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언제 올라갈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어떤 위험자산, 주식에 대한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 대형주보다는 좀 스몰캡 섹터 위주의 투자, 그리고 장기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과 이 긴축이 경기 침체의 좀 원인으로 보시고 또 지금은 이 주식에서는 이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등 보수적인 접근으로 좀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글로벌 주가 지수 40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반대 매매와 외인의 공매도가 좀 낙폭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좀 금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인의 횡보에 따른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아요. 공매도 최근에 이제 얼마 전이 아니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급락할 때도 공매도 관련된 굉장히 좀 이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하나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이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다 어울려서 이제 시장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금은 외국 가서 공매도가 가능한데 외국 자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공매도가 안 되게 하면은 그 글로벌적으로 어떤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시장이잖아요. 또 공매도를 통한 다양한 그런 금융공학 기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투자 전략이 또 가능한 만큼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매도 시장을 무조건 반대하자 이건 아닌데 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평등한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나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좀 공매도에 대한 특혜를 주는데 개인은 공매도를 못하게 하고 어떤 제한선을 두거나 이렇게 좀 불공정한 기울어진 시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고요. 좀 이것이 좀 평등한 시점에서 된다면은 좀 공매도도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외국인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환율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긴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이 좀 선호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채권 시장, 선진 채권 시장으로 조금 많이 돈이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코인은 코인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지금 전부 이제 버블이 좀 꺼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더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제 외인이 들어와야지 삼성전자도 오르고 좀 지수도 오를 텐데 참 이 부분이 저도 좀 안타깝지만 이것은 하나의 경기 사이클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돌아선 것이 오늘만 이랬던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락 속에서 좀 어느 정도 밸류가 있다 판단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계속적인 어떤 통화 당국의 그런 통화 정책 그리고 어떤 성장성, 물가, 경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간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비중 좀 축소하시고 그리고 20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좀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쟁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고 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니까 급격한 긴축을 진행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이 언제 오냐 이것보다도 좀 전쟁이 언제 끝나냐 좀 이런 관점에 좀 맞춰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좀 평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 외인의 행방은 좀 당분간은 빠져나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플레에 대한 공포를 좀 사로잡힌 것이 지수뿐만이 아니죠. 현재 좀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인플레 공포에 좀 휩싸였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7천억 원이 넘는 미국 내 투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요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7천억 들여서 원래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기로 한 배터리 생산 공장 구축 계획을 이번에 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계획한 투자비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리조나 신규 공장 건설과 관련해 최근 경영 환경 악화 그에 따른 투자비 급등으로 투자 시점과 규모,
또 공사 시점 등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 등 미국 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 고객세가 늘어나고 있어서 좀 신규 공장을 통해 북미 원통형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최근 이제 고물가, 고환율 등의 여파로 투자비가 뭐 2조 원대가 좀 2조 원 중반대로 불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좀 잠시 보류를 한 상태고요. 최근 좀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뭐 공장 건설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일단 뭐 취소가 된 건 아니에요. 재검토를 하겠다는 거지 취소가 된 건 아니니까 뭐 그럼 또 관계자 말에 따르면 24년도쯤에 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건 뭐 확실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투자는 좀 재검토했지만 GM과 함께 짓는 그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좀 진행될 방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 미국 투자 재검토 소식이 오늘 들렸기 때문에 향후 이게 진짜 취소가 될 건지 또는 이게 재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연기를 해가지고 다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향후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재검토설은 좀 배터리 수요의 감소로 풀이가 되는데요. 배터리 수요 감소세로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이익에 좀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닐지 궁금하거든요. 이 주가 타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타격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진짜 그대로 일어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사실 테슬라 등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 중인데 1분기 실적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 영업이익만 전체 영업이익에서 70% 이상 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국 투자가 좀 늦어질수록 아무래도 전망치가 조금 더 하락될 수는 당연히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인상, 차량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급 문제 등으로 영업이익 감소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배터리 수요는 근데 꾸준하게 향후 증가가 할 겁니다. 이번 연도도 뭐 전기차만 해도 볼보의 폴스타라던가 뭐 아우디, 이트론 이런 어떤 새로운 전기차 계속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꾸준히 당연히 수요가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중국이라던가 미국 등 다양한 글로벌 배터리 업체가 있는 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의 하락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뭐 일시적인 비용 증가 문제이지 뭐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의 밸류성의 문제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도 긴축 시기와 더불어 기술적 타이밍이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 타이밍, 주식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주가가 한 번 더 저가가 이제 35만 5천 원이 최저점이거든요. 그 아래로도 하방 갱신될 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는 중장기적인 사업의 밸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좀 기술적인 이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재 가격 3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35만 원 선까지 좀 저점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가 좀 훈풍을 기대하는 분들 많으셨었는데요. 이번에 LG 엔솔 이슈 이외에도 좀 삼성 SDI와 SK온은 좀 계획대로 미국 내 투자를 좀 진행할 예정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들의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지 탑픽 종목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뭐 성장성이 낮아진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이슈라 보고 지금 비용 문제나 글로벌 긴축 시기에 뭐 1조 7천억 정도의 그런 대규모 투자가 다소 좀 부담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아직도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뉴스 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투자 전략은요, 역시 경기 흐름을 좀 직접으로 타는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위주의 종목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 보고요. 제가 저번 4월 달에도 추천드린 종목인데 뭐 LNF라는 종목, 탑픽 종목 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차 배터리 양극화 물질 생산하고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1조 4천억 대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계되면서도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주면서 최근 신고가 갱신 후 고점에서 지수 조정에 따른 주가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좀 또 정부주도 배터리 사업 활성화도 앞으로 기대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담아간다면
현신고가 부분 이상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현재 2차 전지 상황이 좀 좋지는 않으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 만큼 좀 중기적 이상으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네스의 박철민 이사와 긴급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의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자 뉴욕 네. 증시 또 한 번의 하락세 기록을 네. 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계속해서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네. 미증시부터 좀 흐름 점검해 주시죠. 저는 어저께 저녁에 초반에 기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1%대 이상씩 착착 올라가서 아유 잘 됐구나 그러고 끄고 잤더니만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이제 떨어진 시점을 봤더니 경제 지표들이 그 사이에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6월 달 이것들이 뭐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지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미국 증시가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악재로 보고 악재는 또 더 악재로 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만약에 이 경제 지표가 나오면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면 연준에서 더 빠르게 금리 올리겠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나쁜 쪽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증권가의 이 오래된 격언이지만 증시는 역시 심리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팽배한 걸로 봐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서의 보고 있는 경기에 대한 시각,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신뢰자 지수라는 게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거든요. 그게 이제 100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두 가지로만 빠질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현지 시간 30일 날 PC 지금 개인 소비 지출 지수 지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계감도 같이 덩달아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로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소비주라든가 반도체주 이런 걸 중심으로 특히 또 기술주도 많이 빠졌습니다. 5% 이상. 그런 증시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오롯이 표현한 그런 하루 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좀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 주요 경제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정강 후하게 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주가를 하락 견인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 미 주요 경제 지표의 부진을 좀 어떤 시그널로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요, 미국 증시는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고 있는 이 시점에 보면은 5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너무나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툭 치거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왜곡해서 듣는 지금 성향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럭비공 같은 지금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표들이 나쁜 거는 나쁜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좋은 거는 또 그러면 또 연준이 또 엑셀에다 밟겠네. 또 그걸로 나쁜 걸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 전체의 아주 핵심 중앙에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고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인가 하반기 지금 우리가 반등에 대한 낙관론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낙관론자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면 결국은 끝날 때 딱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찍는 것을 봐야 반등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 지표와도 연계시키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인플레 뭐 정점 확인은 지금 증시 반등에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고점 확인이 좀 중요하다,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또 뉴욕의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 우려에 좀 선을 그은 모습이었습니다. 현 상황은 인플레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에 필요한 경기 하강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타이트한 상황을 겪은 뒤에 완만한 회복세 이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거 진짜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하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벽에 장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또 캐시우드가 미국 경기 지금 침체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윌리엄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경기 침체가 아니다, 둔하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분기 이상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지표라든가 이런 현상들도 아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조금만 인플레이션만 꼭지만 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는 관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에서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한 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좋아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막 나가서 뭐 달리기를 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땀과 같은 존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달리는데 뭐 몸에 아무런 땀도 없이 그냥 잘 갔다 온 게 그 운동이 아니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하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쨌거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떤 우리가 뭐 통제하고 억제하고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어떤 진전은 필요 조건 정도는 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완만한 회복세, 무슨 얘기냐면 피크가 3분기 들어가면서 피크는 치지만 피크가 플래토를 이으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주 내려오진 않고 쭉 진행되는, 그래서 약한 완화세 또는 이것이 좀 더 진행되는, 피크는 분명히 확인을 하지만 평행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좀 좋아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 미국의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얼어붙은 투심에 증권가 일각에서는 현금을 좀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쉬는 것도 전략이다,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20% 동의를 하는데요. 자, 이제 성적표를 우리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43개국 중에 지금 꼴찌를 했고, 우리나라보다 주요 증시에서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는 러시아 딱 하나가 지금 생겼는데,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2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또 다른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증시가 세계 수익률로는 1위 차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산이 높아서 골이 깊어지는 현상이라고 여러분 보시고, 이럴 때야말로 리밸런싱과 그다음에 리스케줄링을 다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라는 뜻으로 현금 그리고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우리 겨울철에요. 빙판 지나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빠르게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일어나시다가 또 넘어지세요. 자, 넘어지셨다면 앉아서 몸 추스릴 거 다 추스리고 옷에 외투에 묻은 눈 다 털어내시고 안전한가를 보시고 천천히 일어나셔야 다시 안 쓰러지시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조언 중에 하나가 쉬는 것도 투자다, 현금 보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개미들이 지금 뭐 평균적으로 90%가 자기네들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했다는 것이 자기네들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도 이런 굉장히 어려운 장을 지나갈 때는 한번 다시 뒤돌아보시고 지금 빙판길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조금 수익률이 나쁘다 그러면 빠르게 일어나실 것보다 다 주의 빼보고 짚고 일어날 게 있는지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좀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최근까지 좀 연저점을 재차 갱신한 뒤에 하방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약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 뭐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어요. 현 시점에서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섹터 좀 새롭게 접근해봐도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앵커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020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실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좋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증시의 바닥은 뚫리고 환율의 천장은 무너진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 강달러,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인데 자, 이거 다 보시면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상반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정리를 하고 하반기를 맞는 그런 시점에 와 있냐면 상반기에 그러면 이 증시 침체가 최저점의 밸류로 지내왔는지를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지금 바닥이 있는데 그보다 더 밑에 지하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다시 조금의 어떤 뭐 푸른 신호등이 켜진 부분들에 조금 눈길이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실적도 하강 사이클에 맞춰서 보는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뭐 어렵습니다만은 지금은 좋은 기업과 종목을 고르는 선구안이 제일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뭐 창구가 뭐 우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항상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이 딱 붙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실적과 성장성을 찾아내는 부분이 제일 유익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나 실적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락장의 사이클에 맞춘 또 실적주가 따로 있다고 앞서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눈여겨본 실적주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뭐 모든 화두의 주제가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찾아서 우리가 나서서 길 떠나야 되는 주가 뭐냐면 낙폭 과대주입니다. 다 여러분 조금만 발품하시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실적 모멘텀 요 세 가지가 교집합이 되는 그러한 업종의 마켓쉐어 1등, 2등을 가시면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개의 삼중 교집합이 일어나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반도체, 네. 2차 전지, 정유, 철강,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딱 교집합이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엮여져 있는 굉장히 좋은 전망이 좋은 지금 뭐 산업군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뭐 교집합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거시 경제의 방향이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갖느냐인데 세 가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플레 정점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자 1번, 2번 우크라와 인플레는 하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 3번 공급망 안정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점은 그때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하반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도 기반이 되어야 되고 낙폭 과대주여야 하고 또 실적 모멘텀까지 있어야 한다. 3요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여러 요인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영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